안녕하세요. 기독교 청년들에 의한 기독교 청년들을 위한 기상청 26화 시작합니다. 마미공과 함께하는 기상청 좋아요, 구독 무료입니다. 미곰님, 오늘은 질문으로 시작할게요. 네. 고등학교 졸업하고 보통 이제 대학을 가잖아요. 그쵸. 이런 사회적 흐름은 누가 만들고 누가 정했을까요? 저는 부모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들이요? 네. 우리나라는 부모님들이 자식들 교육시키는 거에 엄청 열정적이시거든요. 그쵸? 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요. 많이 나와 있는데 고려시대였나 조선시대였나 이 관직 들어가려고 뭐 지금에 있는 학원이나 과외 같은 것도 많이 했었고 6.25 전쟁 때 피난 다녔잖아요. 네. 그때도 학교 세워서 애들 공부시키고 맞아. 네. 이런 부모님들이 고등학교 졸업만 하는 것을 만족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흐름은 부모님들이 만들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일리 있네요. 저는 되게 싸구려같이 그냥 대학 총장들이 만들었다. 정부에 좀 이제 비리 이거 좀 하고 로비 좀 하고 네네. 해서 흐름을 만들었다 이 생각을 했는데. 뭐 그런 것도 있죠. 노무현 대통령 있을 때 네. 사립교육 사립학교법 바꾼다고 했을 때 네. 다들 뭐 막았던 이유가 자기들의 이익을 그치. 더 챙기기 위해서. 그 중에서는 목사님들도 많았다. 왜냐하면 네. 우리나라 사립 이 학교들이 기독교 재단이 굉장히 많아요. 네. 엄청 많아요. 비율이. 몰랐어요. 네. 잘 살펴보세요. 사립 재단들이 거의 다 뭐 기독교 정신을 세워진 것들이 네. 많거든요. 네. 그래서 목사님들이 열심히 그때 운동을 하셨죠. 감사합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이 대학 졸업하고 취업 준비할 때 되게 의문이었던 게 전공하고 상관없는 직업 가는 친구들 보면서 쟤네 저러려고 그 비싼 등록금을 내고서는 이렇게 하나 네. 싶었거든요. 솔직히 이게 한 학기에 몇백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2년에서 4년까지인데 대학교가 그러면 네. 수천만 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까지 졸업을 따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냥 음. 단순히 이렇게 흐름을 타는 걸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제 오늘 모신 게스트분이 이런 흐름하고는 좀 다른 길을 가셨더라고요. 기대가 되네요. 네, 그리고 또 제 동생이 또 생각나가지고 이야기가 좀 더 풍성해질 것 같아요. 저희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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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는 게 제일 좋아 자발적 백수 형아입니다. 노는 게 제일 좋아요. 저 지금 심쿵했어요. 왜요? 심쿵했어요. 저도 노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꿈이 돈 많은 백수인데 부럽네요. 형아님 안녕하세요. 저랑 만난 지 좀 얼마 됐죠? 한 2주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아 진짜요? 2주일밖에 안 되셨어요? 그래요. 한 2년 된 것 같았는데 2주밖에 안 됐거든요. 아니 왜 2년이나 된 것 같았어요? 사실 형아님을 되게 자주 이렇게 교회에서 보다가 네. 코로나 때문에 못 보니까 더 약간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두 분이 같은 교회시죠? 네. 형아님 평소에 미곰님 어때요? 교회에 질문이 되게 많은 분인데 네. 많이 참고 네. 참아요? 많이 본인을 네. 약간 우겨싸고 있는 느낌이 드는 그런 분인 것 같아요. 그렇게 보였나요? 생각보다 막 네. 그런 뭔가 바꾸고 싶다거나 음. 건의하고 싶은 것들을 쉽게 네.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뒤에서 메일 쓰거든요. 아, 모르셨죠? 키보드 워리어요. 그렇구나. 우리 미국님도 다른 면을 알게 되네요. 모를 줄 알았는데 아시네요. 저는 교회에서 엄청 열혈 청년 그건 아닌데요. 왠지 되게 이러실 줄 알았는데 참을 땐 되게 꼭 참으시는구나. 제가 네. 아무래도 전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을 좀 반성을 하면서 나대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네. 와이프가 맨날 그러거든요. 그러지 마. 그러다 또 쫓겨나. 쫓겨난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밌다. 우리 형아님하고 제가 이제 사전에 톡을 주고받았는데 이 형아님 정말 재밌는 분이신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저 지금 오늘 처음 뵀잖아요. 근데 너무 청순하고 너무 귀여운 이미지신 거예요. 근데 그쵸. 이분이 클럽을 좋아하셨대요. 미공님 알고 계셨어요? 저 엄청 놀랐는데 표정이요? 클럽을 가봤다라는 얘기는 들어봤던 것 같은데 좋아한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던 것 같아요.
많이 좋아했었죠. 많이 어. 좋아했어요? 네. 그래서 얼마나 갔어요? 주 한 5회? 근데 네. 이게 제가 클럽을 다니기 시작하고 나서 네. 하나님을 만나게 돼서 네. 많이 못 갔어요. 아쉽다. 그건 조금 아쉽지만 네. 만족스러웠다. 만족스러워. 그렇구나. 제가 지금 갑자기 네.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형아님이 교회에서 이 찬양 시간에 일어나서 이 박수를 치면서 찬양하는 게 기억이 나요. 네. 그게 클럽에서 근원 아니 그거였구나. 이제 이게 오버랩이 되네요. 클럽에서 그렇게 놀면 쫓겨나요. 전혀 그렇게 놀지 않았습니다. 클럽 루틴이 어떻게 되셨어요? 뭐 수던 좀 하셨어요? 이게 아무래도 클럽에 가서 이게 네. 몸을 조금 네, 털려면은 네. 그래도 술을 한 잔은 마셔줘야 그치. 네. 조금 몸이 유연해지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우리 친구들 동기들이랑 갔거든요. 회사 동기들하고. 네. 그 동기들하고 금요일 밤에 모여서 이제 맥주 이런 펍 많으니까 홍대에 거기서 이제 맥주 한 캔씩 마시고 네. 바로 클럽에 가주죠. 음. 이제 클럽에서 놀다가 이제 아침을 맞이하고 국밥 때리고 네. 집에 가면 국밥 이제 때렸대. 국밥 때려야죠. 제대로 오셨네. 아주 네. 제가 망원동에 살았었거든요. 오, 네. 망리단길. 망원동에서 네, 맞아요. 그 마을버스만 타면은 바로 홍대를 홍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오. 금요일에 만약에 클럽을 못 갔다. 네. 그러면 이 귓가에 네. 그 클럽의 붐. 맞아요. 그 박자감이 들려요. 근데 저는 약간 죽순이까진 아니었어서 네. 혼자는 못 가서 그냥 이 귓가에 들린 환청 같은 클럽 사운드를 즐기며 방에 누워 있었죠. 미국님 클럽 가봤어요? 저 한 번 가봤거든요. 한 번이요? 한 번 근데 갔다가 안 맞는다고 그랬죠? 30분 뒤에 나왔어요. 오, 너무 재밌는데, 그쵸? 왜 30분 만에 나오셨어요? 너무 시끄럽고요. 거기서 제가 뭐 하고 놀아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저도 술을 한 잔 하고 갔는데도 네. 그걸 잘 모르겠고, 제가 친구들이 맨날 클럽 가자, 나이트 클럽 가자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저는 그랬거든. 그때 당시 제가 20살 초반에는 여자를 만나러 특히나 뭐 이렇게 많이 갔었어요, 친구들이. 그쵸, 그때는. 그래서 내가 왜 모르는 여자 술을 사줘야 되냐, 약간 이런 마음으로 안 갔었다가 나중에 자꾸 누가 꼬셔가지고 그래 네. 알았어 한 번만 갈게 해가지고 한 번 갔었는데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아닌 것 같다. 나는 음주 가무에서 가무는 안 돼, 음주에만 치중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가 별밤 밤사 가봤더니 너무 재밌었죠. 아는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제 클럽에 노래를 모르니까 재미가 없었던 거예요. 제가 밤사 갔다가 뒤집어 놓고 왔죠. 그리스도인답게 선한 영향력을 이렇게 끼치면서 왔어요. 오, 아주 좋네요. 선한 영향력. 저 클럽 얘기하니까 클럽 가고 싶다. 저 입밴 당할 나이인데 이제. 네, 슬프네요. 못 가요 이제. 신분증 검사에서 못 들어가시잖아요. 너무 슬프네요. 네. 여러분 클럽 가실 때는 꼭 한잔 하고 가세요. 근데 옛날 우리가 생각하는 클럽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뭐 부비부비를 한다. 근데 있죠. 근데 있었죠. 요새는 네. 없다고 하더라고요. 무조건 신고당한대요. 좀 요새는- 건전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네. 나이트가 약간 대놓고 그런 느낌이지 클럽은 진짜 춤추러 가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가지고 예, 생각보다 깨끗해요. 깨끗하게 되면 그쵸? 저는 근데 예. 많이 문란하다고 여겼거든요. 왜요? 그냥 이렇게 네. 뭐 워낙 저는 홍대에 이제 예. 제가 다녔던 20살에는 홍대 클럽이 유명한 게 한 2-3개밖에 없었어요. 어디요? 뭐 코쿤, MB1, 2. 네, 네. 그쵸. 딱 이렇게 대표적인 아우라, 게 3개였는데 네. 뭐야 왜 이렇게 잘아? 네. 제 아는 애가 거기서 일하고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그 네. 코쿤은 네. 워낙 인기가 있으니까 네. 젊은이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그래서 네. 뭐 중간에 암전이 한번 빡 되는데 네. 그럼 제 몸에 네. 손이 6개가 되어 있고 오, 미친놈. 일부러 그렇게 그 시간을 주는 거예요? 저는 모르죠. 어. 저는 모릅니다. 근데 그럼 이제 불이 켜지면 이제 손을 떼내기 바쁜? 네. 근데 다행히 약간 그런데 좀 무뎌요. 네. 그래 다행인 건가? 그래서 뭐 저는 뭐 괜찮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마냥 네. 춤만 출 수 있는 공간은 아니다. 오. 그렇죠. 나는 안 예뻐서 그랬나 봐. 그런가 봐요. 아유, 아닐 거예요. 아무튼 뭐 네. 과거니까 또. 네. 네네. 재밌었던 추억 회상했고요. 형아님 제가 알기로는 고등학교 졸업 후에 대학교를 안 가시고 바로 취업하셨다고 들었었는데 그 이야기 좀 해주실래요?
일단 제가 그 유아 교육과 관련된 특성화고를 나왔어요. 그래서 원래는 유치원 선생님이 되려고 했는데 중간에 나는 유치원 선생님이 되면 안 되겠다. 라는 왜요? 이제 저희 학교에서 막 CCTV 어린이집 CCTV 영상 같은 거를 뉴스에 나온 걸 많이 보여주셨어요. 네. 뭐 애들 학대하고 뭐 네. 때리고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영상들 되게 많이 봐서 저런 선생님들도 있구나 하면서 심각성을 느끼고 있던 때에 비가 오는 장마철에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 붐비고 습하고 더운데 옆에 아기가 막 칭얼칭얼 대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제 마음이 한 대 때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아기를 때리는 선생님이 되겠다. 그래서 틀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구나. 신기하다. 너무 선해. 저 그쵸. 같으면은 그냥 내가 지금 약간 예민하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했을 텐데 너무 선하신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하고 선하다는 얘기를 또 들어보기는 진짜로 저 진심으로 좀 놀랐어요. 그럼요. 아니 그럴 수 있지 않아요, 미국님? 네, 미국님, 맞아요. 미국님도 애들 때리고 싶을 때 있지 않아요? 엄청 많죠. 이게 어떨 때냐면 저는 주로 제가 맞으면 그러니까 다른 데 뭐 팔이나 뭐 가슴이나 이런 데를 뭐 주먹으로 맞으면 괜찮은데 얼굴을 맞으면 반사작용 나오겠다. 우와 무서워. 진짜 그 예. 피꺼소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진짜 얼굴을 맞으면 약간 예. 확 올라갔다가 돌죠. 맞아. 그러면 안 되지. 얘들 일부러 그런 거 아닌데 얘 장애가 있어서 그런 건데라는 마음으로 가라앉히죠. 그리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요. 근데 형아님 되게 저 좀 놀랬어요. 홀리하다. 미국님 지인들은 다 홀리하네요. 내 주변엔 쓰레기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 선생님 되지 말아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 졸업은 졸업대로 하시고 이제 아예 진로를 틀으신 거예요? 일단 특성화고였기 때문에 네.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쯤에 너네가 이제 진로를 할 건지 아니면 취업을 할 건지를 약간 나눠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마음을 정했으니까 나는 취업을 하겠다라고 선생님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네. 선생님들이 이제 취업 대비반 같은 거를 이제 꾸리면서 이제 취업처를 알선을 해주신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로 취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은행에요? 예. 저는 네. 은행에 일했던 거를 먼저 알아서 네. 특성화고 다녔다길래 당연히 뭐 회계 무슨 과나 이런 거 나올 줄 알았는데 유아교육과라서 깜짝 놀랐었거든요. 처음 봤을 때. 그러면요 아직 그거에 대한 미련은 없으세요? 그 유치원 선생님에 대한 미련은 없으세요? 이상하게 없더라고요. 그게 되게 충격이었나 봐요. 저는 제가 아기를 때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든다는 게 조금 충격이었어서 그래서 그 뒤로 뭐 요즘도 뭐 교회에서 아기들 보면 좀 때리고 싶으신가요? 아니 그렇게 아기를 보면 때리고 싶다는 마음이 든 게 아니고 그 상황이 네. 제 감정과 전 몰아가지 않았습니다. 저 오늘 얌전한 말을 타거든요. 저는 그래서 오늘은 몰아가지 않았고요. 전 신기한 게 저 애들 되게 싫어해요, 사실. 네, 그래서 제가 딩크족이긴 한데 이제 남편하고 합의된 딩크족인데 그 중에 이제 어느 정도 큰 퍼센테이지 차지했던 것도 사실 애들 안 좋아해서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형아님이 이제 유아교육과 이제 그쪽 하셨다길래 애기들 되게 좋아하시나 이 생각을 했는데 애기 원래 좋아하세요? 애기들은 근데 보면 예뻐요. 왜 예뻐요? 그냥 제가 선한 영상만 봐서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잘 웃고 잘 애교 떨고 이런 것만 봐서 그런 것 같은데 막상 애를 옆에 두면은 말도 못 붙여요. 왜요? 낯을 가려고. 애기를 안 놀아봤거든요. 뭐 친인척에 조카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때는 그래서. 그러면 왜 유아교육과 가셨어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친오빠한테 좀 많이 맞았어요. 몇 살 터울이에요? 2살 터울이에요. 2살 터울? 네네네. 네. 그래서 오빠한테 많이 맞았는데 그때 들었던 생각이 나는 동생이 생기면 절대 우리 오빠처럼 굴지 않으리 라고 했던 게 어느 순간 이제 동생을 만들 수 없게 됐으니까 그 어린 아이들한테 사랑을 주자라는 식으로 뭐 이렇게 간 것 같아요. 선한 마음이 이제 갔구나. 네. 그렇구나. 그럼 이제 은행 가셨다 그랬잖아요. 은행에서는 어떤 업무 하셨어요? 은행에서는 대출 관련된 업무는 다 했어요. 대출 관련된 업무요? 업무 말고요. 말고. 네. 네네네. 네. 뭐 통장 만들고 카드 만들고 뭐 환전, 뭐 해외 송금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거 되게 힘들어 보여요. 저 은행 자주 가거든요. 은행 자주 가요? 네, 은행 전 자주 가요, 사실. 왜냐면은 저 환전했다가 다시
바꿨다가 이런 것도 많이 하고. 환치기. 네. 그렇게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상한 심리가 있는데, 이게 저는, 그래서 요즘은 좀 안 하고 있는 게, 이게 남편이 어떻게 보면 그게 부적이냐? 이래가지고 그 말 듣고 충격받아가지고 안 하고 있긴 한데, 저는 가고 싶은 나라 있잖아요. 거기 돈을 조금씩 사요. 뭐 10만원어치씩, 뭐 20만원어치씩 조금씩 사요. 사놓고 있으면 언젠간 간다라는 이제 저는 그런 이상한 생각이 있었어가지고, 샀다가, 이제 돈이 이제 없어요. 한국 돈이 없으면은 다시 바꾸는 거죠. 한국 돈으로. 손해를 볼 수도 있겠네요. 손해는 웬만하면 잘 안 봤어요. 네, 제가 시기에 몇천 원이라도 조금 봤던 걸로. 여튼 힘들어 보였는데 업무 보실 때 힘드셨던 건 어떤 거예요? 가장 힘들었던 거는 저희가 이제 개인 시제라고 해서 네. 각자가 맡겨진 돈을 매일매일 정산을 해요. 네. 제가 너무 덤벙거리는 성격이어서 돈을 진짜 많이 틀렸어요. 근데 뭐 돈을 틀리면 에이 뭐 하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부족하면 메꿔야 되고 뭐 넘치면 넘친 대로 찾아야 되는데 이제 그럼 퇴근 시간이 계속 늦어지는 거죠. 그걸 찾으려면 뭐 정말 9시 10시여도 가지 못하니까 클럽 가야 되는데. 잠깐이요, 잠깐. 그렇구나. 아이고 힘들었겠다. 그 몇 시 출근, 몇 시 퇴근이에요? 문을 여는 키당번이라고 있어요. 그 네. 문을 열게 되면 7시 반까지 출근을 하고요. 돌아가면서 해요? 네, 돌아가면서. 근데 네. 그게 또 돈을 줘요. 그래서 뭐 7시 네. 반까지 아니면 8시까지 네. 이렇게 하고 퇴근은 뭐 6시가 퇴근 시간은 맞는데 네. 이제 회의가 있거나 아니면은 이런 식의 시제를 틀리거나 하면은 뭐 기약이 없죠. 기약이 없고. 네. 그러니까 은행이 네. 4시에 셔터문을 내리잖아요. 맞아요. 네. 그때부터 더 바빠진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때 이후가 더 바빠지고. 그래서 형아님이 어쨌든 20살부터 돈을 벌었잖아요. 근데 교회도 약간 문화가 이 동생들 막 좀 사주는 문화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형아님한테 들었는데 그 언니 오빠들이 자꾸 자기를 뭘 사주는 거예요. 대학생 언니 오빠들이. 네. 돈은 내가 더 많이 버는데. 네. 그래서 지금 그거를 다시 잘 흘려서 보내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잘 흘려보내고 계세요? 네. 지금 약간 부처님 미소 지으셨어요. 부처님이요? 부처님 미소 지으셨어요. 인자하게. 종교를 아우르는. 제가 옆에서 봤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교회에 옮긴 지 한 2년 조금 넘었고 네. 형아님은 훨씬 더 오래 되셨는데 존경받는 선배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형아님보다 더 나이 많은 사람들이 네. 굉장히 신뢰를 많이 해요. 형아님. 딱 왜, 형아님이다 이러면은 뭐 형아는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미국님 지금 밥 얻어 먹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하나만 여쭐게요. 또 하나만 여쭐게요. 궁금해서 제 주변에 은행 다니는 사람이 없으니까. 교장 선생님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청경 있죠. 청경. 네. 청경하고 사귄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전혀 아니고 네. 저는 저 안 좋아했어요. 청원경찰분을. 왜요? 뭐 정말 잘생긴 청년들이 있는 네. 그런 지점도 있는데 네. 저희 지점은 아니었어요. 아니었고 얼굴 보시는구나. 좀 얌체같이 일을 하시는 분이어서 제가 늘 항상 예의주시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저는 은행 가면은 제가 가는 지점들은 다 괜찮은가 봐요. 청경들이 다 막 키도 크고 엄청 훤칠한 거예요, 막. 그렇죠. 보통 키 큰 사람들 많이 하죠. 되게 멀끔하게 생기고 그래서 저는 인기 진짜 많겠다. 왜냐하면 은행이 여초잖아요, 거의. 그런가요? 높으신 분들 빼곤 거의 여초 네, 아닌가요, 맞죠? 어. 네, 그래가지고 저는 썸 오지게 타겠구나 이 생각해가지고 이제 여쭤본 건데 아쉽네요. 그럼 형아님 유아교육 특성화고 있잖아요. 거기서 뭐 배우셨어요? 일단 저희 학교가 과가 3개였는데 네. 유아교육과는 이제 피아노 연주나 뭐 네. 인간 발달이라서 뭐 네. 인간의 전체적인 뭐 흐름 네. 그리고 영유아 교육 관련된 뭐 놀이 프로그램이나 뭐 교구 만드는 그런 네. 것도 하고 특성화고여서 회계나 컴퓨터 관련된 것도 배우고 했어요. 어떤 면에서 미국님하고 약간 공통분모가 있나요? 뭐 어쨌든 유아교육이랑 뭐 저는 특수교육이니까 교육적인 부분에서는 하는데 네. 좀 달라요.
그 영유아들 교육하는 거랑 저는 어쨌든 중고등학생 이상 물론 교육학 배울 때는 전 연령을 다 배우긴 하거든요. 근데 집중해서 보는 것들이 좀 달라가지고 네. 저는 사실 유아교육, 영아교육 잘 몰라요. 나중에 미국님 애 낳으시면은 좀 훈수 더 주시는 걸로. 제가요? 네. 네, 지금 현재는 학교 이제 가시려고 준비 중이신 거 맞으세요? 네, 맞아요. 혹시 이게 그 직장 생활에서 느낀 불합리함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것 때문에 학교 입학을 결정하게 되신 거예요? 전혀 그런 건 아니었어요. 왜냐면 그 회사를 다니면서 재직자 특별 전형이라서 3년 지나면은 대학교를 갈 수 있었어요. 제 동기들은 사실 다 갔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공부하고 싶지 않았어요. 뭐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그만둘 생각도 없었기 때문에 나는 대학교는 안 가야지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회사를 다닐 때 뭐 대학을 간다고 해서 뭔가 가산점이 되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는데 오히려 회사를 그만두고 나니까 이제 무언가를 할 때 대학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렇죠. 시험문이 높죠. 네. 그러면 그러니까 일하실 때는 그러면 불합리함은 못 느끼신 거예요? 저는 항상 약간 좀 좋게 생각하는 편이 좀 있어서 미국님하고 닮았네요. 네. 네. 그래서 고졸이고 네. 대학생들의 이 은행을 들어오는 문턱에 비해서 좀 편하고 쉽게 들어왔으니까 전 사실 만족했거든요. 근데 이제 25, 6이 되니까 네. 25이 됐을 때쯤에는 이제 올라오는 대학생 신입분들이 네. 저보다 연차는 이제 신입이지만 이제 월급도 보너스도 이제 많게 가져가는 거죠. 그치. 그래서 뭐 어릴 때는 괜찮았어요. 23, 4까지는 그래 저분들은 어렵게 들어왔으니까 인정해야지 이랬는데 이제 그게 승진에 대한 차별도 있고 봉급에 대한 차별도 있고 이러니까 그쵸. 차라리 저는 봉급만이라도 차별을 두지 않았더라면 괜찮을 텐데 이게 그냥 다 다르게 구별을 해버리니까 거기선 조금 차별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 차별이 있죠. 고졸 전형으로 해서 취업을 보면 뽑긴 하는데 이 승진이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들에 한계를 부딪혀서 결국에는 대학교를 뭐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전문대 나온 사람은 뭐 편입을 하거나 뭐 사이버대를 해가지고 4년制따거나 이런 경우들이 주변에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주변에 고졸이었다가 뒤늦게 이제 학교를 간 케이스가 2케이스가 있는데 제 한 친구는 IT 계열 쪽 회사래요. 걔네 회사가 9호선 있잖아요. 9호선 지어질 때 이제 걔네 회사에서 수주를 그 스크린 도어인가? 네. 이런 거 하는 거 뭐 다 따가지고 엄청 몸집이 커졌대요, 회사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별로 안 컸다가 나중에 몸집이 커진 건데 이 친구가 사장님 비서로 갔어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취업을 그쪽으로 했는데 얘가 형아님하고 똑같이 이제 20대 초반에는 못 느꼈대요. 근데 이제 한 25, 26 되니까 이제 5, 6년 차가 된 거잖아요. 그 회사에서. 근데 이제 회사가 몸집이 조금씩 커지면서 직원들이 들어오는데 이제 대학교 출신들은 이제 사장님이 뽑았는데 사장님이 이 친구를 불러서 연차로는 네가 얘네보다 훨씬 많지만 이게 스펙이 아무래도 다르니까 너보다 급여가 높게 책정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제가 그걸 왜 너한테 얘기해?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비서 됐잖아요. 그러니까 비서 겸 이제 그 사장님 이제 통장까지 같이 관리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얘가 직원들 급여를 다 알고 있으니까 사장이 얘가 혹시라도 오해할까 봐 미리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걔가 거기서 되게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회사 그만둘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얘네 사장님이 그래도 되게 좋으셨던 분인 게 배려를 해줄 테니까 야간 대학을 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야간 대학을 다녔더라고요. 와 쉽지 않은데. 네, 그렇죠. 그래서 야간 대학 다니고 이제 졸업하니까 사장님이 이제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줬다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 얘기 듣고서는 되게 좀 이게 그 대졸자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이 급여가 높으면은 좀 불합리하다고 느낄 테고 그 다음에 고졸 입장에서 경력이 많다 그래도 이 스펙 때문에 이제 자기가 급여가 낮으면은 이제 또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테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 같은 느낌? 그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들어갔던 대학교가 전문대였어요. 네. 전문대 체육과를 들어갔는데 물론 전 군대 갔다 와서 이제 편입을 준비해서 특수체육을 하려고 편입을 하긴 했는데 그 바로
바로 취업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근데 제 교수님과 좀 친했는데 교수님이 어쩌다가 어떤 애 얘기를 했는데 걔가 뭐 면접도 잘 보고 네. 뭐 시험도 잘 보고 이랬는데 서류 전형에서 네. 예를 들어서 전문대 나오면은 1점, 뭐 4년제 나오면은 뭐 3점 이거에 갈려가지고 어디 좋은 데를 못 들어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기업은 아니죠. 약간 네. 보건소였나? 그런 것들 해서 아무래도 물론 우리 교수님도 전문대 교수님이긴 하지만 그래 너네가 가능하다면 공부를 더 해서 학사 학위를 따는 게 전문 학사거든요. 네. 전문대 나오면 근데 학사 학위를 따는 게 네. 너희들이 어쩌면 더 좋은 데를 가기에 유리할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조금 특히나 그런 게 아무래도 전문대 그리고 4년제 이렇게 또 다른데 고졸은 또 다른 거죠. 다르죠. 제가 오늘 오면서 이제 방송 준비하려고 이제 오면서 뭘 봤는데 이틀 전에 기사가 난 건데 고졸 일자리 보장 이래가지고 이제 특성화고 학생들이 이제 길거리로 나왔다고 하면서 20%까지 보장을 해달라 공기업은 이제 이렇게 시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전 이거 보고도 어느 쪽도 편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가지고 우리 이 얘기도 조금 이따가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쨌든 이 대학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왔으니까 우리가 대학을 꼭 가야 되는 필요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장하고 상관없는 그런 전공으로 가는 친구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저는 그거 보고 돈 버렸다라고 생각을 사실 많이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저같이 뭐 전공을 살린 케이스라고 하면은 할 말은 없는데 저 이렇게 말하면 너무 폄하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제 친구들 보면은 약간 시간 벌려고 대학 갔구나 이 생각을 사실 많이 했어요. 네, 시간 벌려고 대학 갔구나.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교육 문제 같긴 한데 독일이었나요? 어디는 아예 이제 고등학교 이제 그 레벨에 이제 자기가 어떤 쪽으로 가고 싶은지 아예 그때부터 구체적으로 짠다고 그러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짜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취업을 할 거면 취업을 하고 맞아요. 그다음에 이쪽 전공으로 공부하고 싶으면 이제 우리나라 대학교격인 그런 학교 이제 가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나중에 취업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데 맞아요. 그게 아니고 우리나라는 그냥 우선은 고등학교 때는 우선 좋은 대학 가야 된다 이 목적 하나만으로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못 가는 상관없고 무조건 이 대학에 내 점수에 맞는 학교만 가면 돼. 약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많죠.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전 이게 굉장한 돈 낭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간판주의? 우리나라에 네. 이게 한몫을 해서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 막말로 그러니까 저도 좋은 대학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비하하는 게 아니고요. 막말로 그 스카이 빼고는 약간 안 알아주잖아요. 뭐 아닌가요? 제가 듣기로는 네. 그 대기업 뭐 이런 회사들에서 네. 서류 전형을 할 때 네. 그 대학교들마다 점수가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어쨌든 우리가 뭐 스카이 그리고 네. 뭐 서성한 뭐 네. 하고 그리고 뭐 카이스트랑 포항공대는 완전 번외고 뭐 이런 것들이 아예 점수가 매겨진다고 하니 어떻게 보면은 이미 사회에 그런 학벌주의 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들어와 있죠. 우리나라는. 그거 나아질 거라고 보세요 혹시? 저는 안 나아질 것 같아요. 안 나아질 것 같아요. 사회적 분위기가 바뀌지 않는 이상 네. 대학에 과 상관없이 대학에 네. 갔냐 안 갔냐가 네. 되게 중요한 여부인 것 같아요. 그 취업 준비하실 때 사람인 이런 데서 보시는 거죠? 아니요. 저 그러면- 지금은 안 하고 네. 고등학교 때는 이제 학교에서 사실 많이 알선을 해줘요. 근데 네. 이제 특성화고 전형으로 공채가 따로 열리기 때문에 네네네. 이제 그렇게 연계가 돼서 그런 이제- 고민 안 해보셨어요? 네네 그런 고민은 안 해봐서. 형아님은 그 대학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사실 안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왜냐면 대학이 없이 좋은 직장을 다녔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또 다니면서도 나는 고졸이라는 거에 발목 잡히지 않을 거야 라고 했지만 사실 제가 가장 많이 발목 잡혔던 것 같아요. 주변에서 20살 학생들한테 가장 많이 묻는 게 네. 어디 다녀? 그치. 대학을 물어보더라고요. 맞아. 근데 제가 그때 저는 대학 안 가고 취업을 갔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약간 안쓰럽게 보더라고요. 고졸 취업을 한 거에 대해서. 네. 근데 이제 뭐 이제 그러면
은행 갔다는 얘기를 하면 이제 낯빛이 바뀌지만 달라지고 이제 대학을 안 갔다는 거에 대한 시선이 되게 안 좋게 보고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지금 대학을 갔으면 하는 거는 네. 그 대학이라는 시간이 청년들한테 필요한 것 같아요. 어른이 되기 위한 중간 단계가 전 대학인 것 같거든요. 네. 저는 그런 단계가 없이 너무 빨리 어른이 된 것 같아서 네. 그러니까 어른이지 않은 상태로 어른인 척을 하려고 해서 저는 그 시간들이 조금 버거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요즘에. 그래서 사실 고등학생 때까지 대학교의 전공을 정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그 특성상은 사실 쉽지 않죠. 네. 그렇죠. 그래서 뭐 과를 잘못 정하더라도 일단은 네. 대학을 가서 조금이나마 뭔가 부딪혀보고 생각하고 덜 어른이어도 괜찮은 상태를 마련하는 그 시간이 전 너무 좋은 것 같거든요. 멋있다. 그래서- 전과를 한다든지. 그래서 그 많은 대학들이 요즘에 1학년들 자유전공이라는 것들이 생겼어요. 오, 괜찮다. 그래서 네. 해보고 2학년 때 전공을 정하는 그런 애들이 많이 생겼죠. 너무 합리적인데요, 그거? 네. 네. 아까 독일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제가 그 독일인지 어느 나라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어떤 나라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까지 졸업을 하면 1년 동안 생각할 수 있는 그 기간을 줘요. 그러니까 내가 취업을 할 것인지 대학을 갈 것인지 무슨 네. 전공을 할지 그 스스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나만 뒤처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치.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괜찮을 것 같고 음. 뭐 다양한 것이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계속 해오던 것들에서 벗어나는 걸 굉장히 좀 두려워하고 그거를 변화를 막는 거는 이미 그 과정을 밟아간 사람들이 내가 했던 것들이 무산이 될까 봐 좀 싫어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대학의 필요성을 생각을 했을 때 내가 무슨 일을 할 건지를 좀 먼저 생각하고 그게 대학을 가야만 할 수 있는 일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교사를 하려면 교원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교원 자격증 무조건 대학교를 나와야 발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내가 뭐 특수교사를 하고 싶어. 그러면 대학교를 가야겠죠. 근데 뭐 우리 형아님 같은 경우에는 유아교육과인데 은행을 갔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대학교를 나오지 않더라도 갈 수 있는 루트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쵸. 네. 그 루트가 있다면 굳이 대학교를 갈 필요가 없었고 근데 사람들의 인식을 이게 조금 바꿀 수는 없으니까 사람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안쓰럽게 본다 했잖아요. 맞아. 그런 거를 좀 극복할 수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뭐 특히나 근데 어른들이 더 약간 그런 고정관념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좀 흔들리지 않으려면 내가 뭔가를 하고자 하는 거에 대한 목표의식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 핸드폰을 막 보고 있었잖아요. 이게 제가 뭘 찾고 있었냐면은 대학 입시 거부라는 아세요? 대학 입시 거부 운동을 했던 거 아세요? 몰라요. 이게 수능 날 몇몇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는 대학 입시를 거부한다 이런 운동을 했었대요. 예. 근데 거기에 달린 제가 댓글을 보고 되게 충격을 받았던 게 이게 몇 년 전 일인데 보니까 댓글들이 이 사람들을 지지한다는 게 아니고 니네가 못 갈 거니까 괜히 운동으로 포장한 거잖아.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평가절하하는 느낌? 뭐 인터넷은 네. 막 뺐잖아요. 막 뺐는데 저는 이런 말들을 많이 한 걸 보면서 어쨌든 그 대학을 꼭 나와야지 이제 뭔가 정상적인 루트를 밟는다는 인식이 많이 바뀌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갑갑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형아님하고 저하고 10년 차잖아요. 근 10년 차. 근 10년 차 아닌가? 맞아요. 네, 근 10년 차인데도 이때나 저때나 똑같은 거 보면은 진짜 더디게 가거나 아니면은 안 바뀌거나 하는 것 같아가지고 깝깝한데 저는 대학의 필요성을 그거라고 봐요. 그 커뮤니티? 네네네. 네, 그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인이 막 농협 이런데 그 농촌신문 발간하는 곳이어가지고 네. 농협 이사회나 막 이런 데 많이 가나 봐요. 그다음에 이제 좀 이제 공기업도 많이 가고 이제 정부도 들어가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가면은 어느 대학이냐고 안 물어봐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다 서울대니까. 그렇죠. 다 서울대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네들끼리 이제 커뮤니티끼리 끌어주고 이제 당겨주고 하는 문화도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 그래가지고 더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그 오빠 말을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저희가 지금 말하는 거는 그 좋은 대학을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대학 가는 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제 동생 얘기를 해볼게요. 제 동생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제 동생은 대학교 가서 굳이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 느껴가지고 바로 이제 그냥 원래 쭉 하던 일을 했어요. 제 동생이 춤을 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10몇 년간 춤을 췄는데 동생이 이제 나란 일도 하고 이제 커리어가 막 쌓이니까 이제 교수도 초빙을 이제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간 강사로 갔는데 거기서 이제 요구한 게 그 학벌, 스펙. 네. 이제 근데 이제 동생이 거기서 막히는 거죠. 얘는 고졸이니까. 그러니까 얘네 단장님이 자기가 얘기를 해볼 테니까 이제 이렇게 가라 학교 입학해라 해가지고 이제 동생이 이제 이름만 대면 아는 대학을 이제 다녔어요. 네. 다니다가 지금 휴학한 상태거든요. 왜냐면 이제 다니다가도 내가 뭐하는 짓이지 여기서 시간만 까먹고 돈만 버리고 이래가지고 이제 제 동생이 이제 2학년인가에 이제 3학년인가 이제 휴학을 했거든요. 제 동생이 그러면 이제 대졸자는 아니고 어쨌든 지금 휴학인 상태잖아요. 근데 이것만으로도 동생이 견인교수직을 잘 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저 보면서 되게 허탈했거든요. 이때나 저때나 같은 인간인데 그 한 줄 가지고 이렇게 바뀐다고? 이 사람 위치가? 이래가지고 좀 되게 허탈했던 기억이 나요. 어쨌든 그 대학교 졸업장이 라이센스 같은 느낌이거든요. 지금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현직에서 한 20년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친 체육교사를 와가지고 수업을 시키려고 했어요. 대학 뭐 실기 수업을. 그 사람들이 어쨌든 대학 교수들보다는 훨씬 전문가니까. 네. 근데 그분이 어쨌든 학사 졸업이니까 아니 어떻게 학사 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수업을 시킬 수 있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그것 때문에 교수님들끼리 뭐 이거 되니 안 되니 근데 하려면은 약간 다른 루트로 되긴 해요. 네. 이거를 뭐 말한 것처럼 교수가 아니라 강사식으로 그치. 뭐 특강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되긴 되는데 아니 굳이 그럴 필요가 아니라 널린 게 석사 박사인데라고 해가서 결국 무산이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그런 걸 보면서 아 이게 네. 진짜 학벌이라는 게 특히나 대학교 내에서 뭔가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쵸. 뭐 다른 데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겠지만 그래서 그런 데에서 일하려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뭔가 가르치면은 뭔가 가르쳐야 된다면은 당연히 그렇겠지만 만약에 몸을 써야 된다거나 그러니까 스포츠 종목이나 아니면은 무용 종목으로 간다면요? 그때는 필요할까요? 무용 학원이나 뭐 스포츠 네. 학원을 차리는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근데 네. 그 학교에서 가르쳐야 된다면은 대학교에 아니면 일반 학교요? 대학교에서. 대학교는 좀 네. 하려면 강사로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음. 거의 그래도 우리가 대학교에서 교수님이라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약간 장벽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잘 몰라요. 저도 이제 뭐 대학원 다니고 있어서 뭐 그걸 위해서 고용을 하는 건 어쨌든 학교 입장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여기 이 자리에서 막 바꿀 순 없지만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하나도 안 했다 그랬잖아요. 3년 내내. 네. 그래서 대학교를 못 갈 줄 알았는데 어쨌든 전문대학교를 갔고 근데 제 동기들 그리고 같이 학교 다녔던 애들이 편입을 같이 많이 했어요. 근데 주로 아이들이 편입을 했던 이유는 4년제 학벌 세탁이라고 그러죠. 애들이 직접 자기 입으로 우린 학벌 세탁을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말을 많죠 사실. 네. 그래서 뭐 서울에 있는 뭐 좋은 4년제 대학교를 가는 게 다들 목적으로 가는데 저만 거기서 좀 특이했던 거예요. 어쨌든 저 같은 경우에는 특수체육을 하겠다라는 생각이 딱 있으니까 가고자 하는 학교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꼭 서울에 있는 데가 아니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편입을 해서 대학교를 다녔고 지금 제가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게 사실상 뭐 엄청나게 직접적으로 많은 게 도움이 되지는 않지만 지금 어쨌든 저도 이름을 보고 대학원을 간 거긴 해요. 근데 그게 제가 자존감이 너무 낮아요. 마르타님이 좀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저에 대한 좀 자신감도 좀 낮고 그리고 한때 그거에 거의 약간 수렁에 빠진 적이 있었어요. 그래요? 근데 그 대학원을 간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래 어쨌든 뭐 우리가 동경하던 네. 이 대학교에 대학원을 다니는 것도 있고 네. 캠퍼스에서 어쨌든 뭔가 질 좋은 강의는 아니긴 했거든요. 아니 이런 등록금을 받고 이런 강의를 한단 말이야? 라는 생각을 하긴 좀 죄송합니다 교수님. 했지만 되게 그냥 그 자체가 저에게 좀 자존감이 올라가는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나 여기 다녀라고 하지는 않지만 제 스스로에게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형아님 무슨 과 가실 거예요? 생각해봤어요? 저는 응.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도? 가려고 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 사회복지과는 일단 뭐 4년제 전문대보다는 자격증 여부가 가장 중요해서 오, 네네. 그쵸. 그래서 일단 전문대를 수시를 넣었고 네. 결과를 받았는데 네. 네 가게 됐고요. 진짜요? 와. 축하해요. 축하해요. 진짜 축하해요. 네. 축하합니다. 근데 왜 여기서 이 얘기를 들으니까 네. 4년제를 가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들까요? 미국님 말처럼 이제 거기 갔다가 이제 우회하는 방법은 또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이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게 저희가 뭐 그 4년제 대학을 가는 사람들의 노력을 폄하하는 게 절대 아니고 그냥 꼭 굳이 안 필요한 것 같은데도 나와야 하는 그냥 그 사회 문제가 답답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 오해하지 말으셨으면 하고요. 맞아요. 그 어쨌든 대학교가 좀 명시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노력을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건 그쵸. 그러니까 뭐 스카이 나오고 좋은 대학을 나온 친구들이 음. 어찌됐든 고등학교 때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한 했으니까. 친구니까 근데 물론 그게 평생 갈 수 없죠. 또 대학교 가서 또 열심히 공부를 해야 그 다음에 것들이 이렇게 스텝을 밟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노력들을 저희가 막 하찮게 생각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아, 그럼요. 그냥 왜 굳이 안 필요한데도 가야 될까? 왜 굳이 이제 기업에서는 안 필요한 것 같은 그런 간판들을 필요도 할까 하는 이제 답답한 마음에서 저희가 얘기를 해본 거니까 넓은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형아님, 저희가 기상청 게스트로 꼭 모시고 싶은 분 중에서 신부님 아니면 스님, 뭐 이 카톨릭 교인, 뭐 불자 이런 사람들을 꼭 모시고 싶어요. 그래서 스님한테 DM을 보내야 되나 맞아요. 진짜 고민했어요. 아는 신부님 없나 네. 막 이런 것들 진짜 고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노력도 많이 했는데 다들 소극적으로 해서 지금 못 하고 있는데 형아님이 이건 2년 정도 성당을 다니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성당 하면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오해도 있고 뭔가 생각하는 네. 이 고정관념이 있거든요. 신비함도 있고요. 네, 그렇죠. 형아님은 어떠세요? 교회 생활하고 어떤 부분이 제일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초등학교 때 2년 정도 다녔던 거라 네. 더 자세하고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는데 네. 분위기가 되게 다른 것 같아요. 엄숙하죠, 좀. 엄숙과 정숙과 뭔가 절차적으로 행동하는 그 딱 성당이며 네. 교회는 뭔가 이런 교우 관계나 네. 이런 관계를 더 중시하고 자유로운 분위기 이런 분위기가 되게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성당 같은 경우는 기도문도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 개신교처럼 프리스타일로 기도하지 않아요. 네. 발음 좋았고요. 면사포라고 그러나요? 면사포 결혼할 때 쓰는 건가? 면사포? 그런 거 쓰지 머리 뭐 않아요? 쓰잖아요. 그것도 쓰고 뭐 묵주며 네. 막 이런 것들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여기서 처음 말하는 건데 저 그게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머리에 이거 레이스 그거 네네. 쓰고 한 게 너무 청순해 보이고 너무 여성스러워 보이고 너무 예뻐 보여가지고 진짜 한번 바꿔야 되나 사실 그런 생각을 잠깐 했어요 어릴 때. 저는 좀 네. 그래요. 왜냐면 그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어디 예배드리러 오는데 여자가 네. 머리를 보이면서 와 약간 이런 그거예요? 느낌이지 않나요, 형아님? 저는 모르겠고요. 그냥 예뻤는데요. 그래요? 아마 그런 전통들이 성경에도 나와 있나? 아무튼 그럴 거예요. 그런 것들을 약간 문자적으로 해서 머리를 네. 보이지 않는 거라고 전 들었어요. 엄청 머리 발끝까지 길러가지고 어떻게든 보이게 해야겠는데? 이게 좀 네. 다른 얘기긴 한데 네. 제가 예전에 2014년에 인천 아시안게임 때 보통 아시안게임이든 올림픽이든 끝나고 나면 장애인 올림픽을 해요. 네. 그때도 그래서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이 끝나고 장애인 아시안게임을 했는데 제가 그때 심판으로 갔었거든요. 심판으로 가서 그 여가 생활을 할 수 있게 그 선수촌 안에 이것저것 있어요. 뭐 안마해 주는데 뭐 사진 찍어 주는데 뭐 이런 것들이 많아서 제가 사진을 찍으려고 같이 심판 간 친구들하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앞에 그 어쨌든 아시안 게임이니까 약간 동남아는 아닌데 아무튼 중동 지방에 있는 분들 여자 선수들이 있는데 네. 히잡이라고 그러죠. 네네, 히잡. 그분들도 머리를 이렇게 가리고 다니잖아요. 맞아요. 근데 네. 제가 뒤에서 내가 이걸 잡아당기면 어떻게 될까?
완전 엉덩이 터지도록 맞을걸요? 내가 죽는 건가 아니면 이 여자분은 나랑 결혼을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 그러니까 그 의미를 내가 잘 모르잖아요. 어쨌든 숨기고 다니는 거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그런 거랑 비슷한 건가. 머리에 쓰고 다니는 게. 그 히잡은 가족한테만 보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머리카락을. 예. 제 친구들이 히잡을 쓰고 다니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한국인인데요? 말레이시아요. 불쌍했어요. 여름에 그 더워 죽겠는데 그 땀 뻘뻘 흘리면서 저희 롯데월드에서 아틀란티스 타려고 줄 서서 기다리는데 불쌍하더라고요. 그거 벗으면 안 돼. 그러니까 절대 안 된다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불쌍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특히나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같은 기독교잖아요. 네. 그 우리가 기독교가 총 개신교랑 카톨릭이랑 동방정교회 이렇게 세 개가 기독교잖아요. 신천지는요? 그 신천지에 다니시고 있는 분도 한번 모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그분들은 어떤 잘 몰라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몰라가지고. 제가 연락은 해놨어요. 아, 친구한테. 네. 근데 어쨌든 그 세 개가 그리스도교, 네.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 거잖아요. 그래서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좀 물론 형식은 다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거는 같고 어쩌면 우리 형제 종교인 거잖아요. 네, 그쵸. 그래서 꼭 카톨릭 다니시는 분을 왜냐면 또 우리가 기상적인 기독교 관점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꼭 모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 댓글이나 DM이나 보내주십시오. 그럼 좋았습니다. 아니면 형아님이 다시 성당에 좀 다녀오시는 제가 걸로. 다시 네. 한번 면사포 구입해서 면사포 갔다 오겠습니다. 형아님 이제 교회 나오시게 된 계기가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이제 2년 정도 성당 다니시고 그다음에 이제 20살 때부터 교회 나오셨다고 그랬죠. 고3 때, 네, 전도를 통해서 나오게 네. 됐습니다. 근데 이 계기가 교회 나오시게 된 계기가 너무 귀여운 거예요. 저는 미국님 들어보셨어요? 왜 교회 나오셨는지? 그건 못 들어봤어요. 이게 웹툰 있잖아요. 신과 함께 보고 난 후라고. 신과 함께를 보셨으면은 불교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불교 세계관으로 만들어진 건데. 아니 뭐 어때요? 저 그렇잖아요, 형아님? 이게 제가 네. 고3 때 이제 신과 함께가 그때 연재 중이었는데 네. 저는 이제 성당도 경험해봤고 아주 어릴 때는 교회도 다녔거든요. 네. 근데 신과 함께가 말처럼 불교잖아요. 네. 모든 종교가 지옥을 언급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지옥은 빼박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신과 함께 보면은 모든 지옥이 정말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 보다 보면 나는 이 지옥에 해당하겠다. 나태 지옥에 있겠구나. 나 너무 많은데 세상에.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서 두려움이 엄습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희 이제 고등학교 친구였던 한 명이 행복축제, 전도축제이면은 모든 반 아이들에게 그 초대장을 돌리는 애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요? 대단하다. 네. 진짜 대단하다. 저희는 3년 내내 같은 반이거든요. 고등학교가.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매년 보내던 차에 이제 저의 그런 지옥에 대한 두려움과 그 친구의 초대장이 맞물려서 교회를 가게 된 거죠. 지옥 마케팅에 떨어졌군요. 지옥 마케팅. 근데 저도 사실 형아님 신과 함께 보고 나서 약간 교회를 더 열심히 다니게 된 적은 있었어요. 뭐 다 착하게 살아야겠다 생각을 하죠. 그걸 보고 나면. 그렇죠. 근데 그 친구분도 참 대단하다. 그러니까요. 네. 나중에 전도왕으로 한번 전도왕으로 삼을 만한 부감이 되는 친구입니다. 와 대단하다. 전도가 진짜 힘든 일인데. 그렇죠. 사실 그걸 돌리는 것 자체가 네. 그리고 평소에 그 친구가 그만큼 자기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활을 했던 거죠. 일진 아니었을까? 그런 얼굴은 아닌데. 그렇진 않았는데요. 미곤이 완전 그런 얼굴은 아니래. 와. 되게 선하게 생겨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일진이면 더 무섭긴 하겠네요. 근데 성당을 다니시다가 교회로 옮기신 거잖아요. 네. 근데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처음에 너무 상반되는 분위기가 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자유로운데도요? 네. 왜냐하면 제가 일단은 가장 오래 했던 종교 생활이 이제 성당이었는데 그러고 나서 오랜만에 갔던 그 고등부의 예배가 성당 정말 정숙하거든요. 모든 예배 순서가 순서지에 맞게 대답도 거기 나와 있는 대로 하고 옷깃이 스치는 소리만 나도 괜히 민망해지는데 교회에 갔더니 기도 시간에 갑자기 막 드럼을 막 두당당 그리고 막 입 벌려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무서울 수 있겠다. 무서울 수 있죠. 처음에. 그러네. 갑자기 막
통성기도 하고. 네,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밴드 치는 것도 그러니까 너무 마음도 네. 생각도 눈에 보이는 시야도 너무 시끄러우니까 네.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클럽 생각나서 재밌잖아. 고3이어서 그때. 아, 고3. 살 때라서. 아쉽다. 저는 성당을 딱 한 번 경험해봤어요. 그 전주에 이제 현 남편하고 이제 놀러 갔을 때. 전 남편 없습니다. 네, 이제 남편하고 이제 예전에 연애할 때 이제 1박 2일로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남편이 이상하게 그 주의를 빠지면은 벌 받는다라는 그게 되게 심했어요. 공포감이. 네.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던 거죠. 오,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되게 옆에서 봤을 때 너무 심한데 싶을 정도로 이제 너무 지키려고 그런 게 있었는데 저는 이제 그때 한옥마을에서 자고 이제 있났는데 집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남편이 이제 그때 남친이었죠. 남친이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 드려 이랬어요. 그러니까 안 된대요. 그러면 우리 이제 서울 가면 헤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진짜 공포감이 얘가 되게 심했어요. 그래서 뭐 어떡해? 그러니까 얘가 갑자기 저기 앞에 큰 거 뭐지? 저거 성당인데 제가 이랬어요. 전통성당. 그러니까 얘가 성당이나 뭐 교회나 똑같겠지 이러면서 이제 가려고 그러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너무 당당하게 들어가니까 이제 그 밖에 이제 계신 수의분이 이제 관광객으로 보이는 사람들은 여기 오늘 미사예요. 이제 들어오지 마세요. 이제 이렇게 했는데 저희 이렇게 둘이 들어가니까 이제 그 비켜주더라고요. 저희도 미사 드리러 온 것처럼 보였나 봐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가지고 이제 있는데 결론은 무릎이 너무 아팠어요. 너무 앉았다 일어났어요.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진짜 장난 아니다. 도가니 나가겠는데 약간 이 생각도 하고 그다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순서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이게 매주 계속 같은 게 반복인 거예요? 네. 그러면 안 질려요? 똑같은 거를 그렇게 해서 네. 계속 익히는 거예요, 몸으로. 그래서 제가 네. 알기로 네. 성당이 뭐 이런 운율이 있잖아요. 뭐 할 때 그거 아닌가요? 아닌데 있는데 있는데 그게 네. 언어가 다르더라도 네. 어느 나라에 가서도 그 어떤 말씀을 할 때 그 특정의 운율로 네. 알아들을 수 있게 하는 거라고 들었거든요. 전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성당도 청년부는 드럼이랑 이런 거 치는 거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요? 제가 제 친구가 성당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좀 먼 친구인데 네. 걔가 가끔 성당 친구들이랑 사진 찍은 거 보면은 기타 치고 드럼 치고 끝나고 술 마시고 이런 사진들이 자주 올라. 성당 가능하니까 오늘은 청년부 모임 이러면서 소주 잔 이렇게 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얼마나 부럽든지. 굉장히 중요한 질문 같거든요. 네. 이번에 나올 질문이 네. 미곰님이 한번 물어봐 주세요. 그래도 현재는 적응을 잘 하시고 임원 맡으시면서 헌신도 하셨다고 하니 정말 아름다운 해피엔딩이 된 것 같은데 엔딩이 아니죠? 국어책 읽게요. 국어책 읽는 줄 알았어요. 네. 형아님이 요즘 코로나 관련해서 고민거리가 있다고 직접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를 잠깐 얘기했어요, 교회에서. 네. 사실 오래 만나서 얘기하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혹시 형아님 오늘 어떤 고민인지 나눔을 좀 해볼까요? 일단 저는 사실 아직도 기독교와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이 되게 많아요. 저도 그래요. 네. 그래서 뭐 가족들이나 이렇게 어른들이 같이 다니는 것도 아니어서 저는 기독교인의 옳고 그름을 나누는 게 뭐가 맞는지를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너무 궁금하고 네. 의아함이 많이 생기는데 이제 코로나19가 터지면서 그게 너무 폭발했던 것 같아요. 뭐 예배가 계속해서 왜 이루어지지? 그리고 대면 예배 말씀하시는 네. 거죠? 이걸 자세하게 얘기해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이번에 그 50명까지 네. 대면 예배를 참여해도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게 이제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기 위한 준비 인원만 참여하는 건데 이제 저희 교회에서는 그냥 그걸 일반 성도들한테 뭐 네. 리더라는 헌신을 가진 사람들한테만 열긴 했지만 그들한테 열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돕기 위한 준비팀이 아닌데 이걸 왜 우리한테 열었지? 그렇게 의문 들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일단 제가 하고 있는 임원의 자리에서는 이제 청년부 담당 교육자랑 소통이 가능해서 잘 안 되지만 일단 소통의 방이 있어서 거기서 의문을 남겼지만 전혀 해결되지 않았거든요. 시원한 답변이 안 왔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시원한 답변도 아니고 그냥 네. 둘러대기 바쁘셨던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자기도 몰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럴까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나라에서는 기독교를 억압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지키고자 하는 방침을 내린 건데 교회에서는 교회의 입장을 따로 정하고 교회에서 정한 것들을 어떤 이해나 설득도 없이 청년들한테 그냥 와도 돼라는 식으로 해버리니까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네. 기독교인인데 어디 편에 서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충분히 고민될 만한 건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저는 대면 예배를 신청해서 나갔었고 네. 그때 제가 내린 결론은 우리 교회는 이기적인 교회고 나는 이런 상황에도 대면 예배를 선택한 이기적인 성도야 라고 사실 결론을 내렸어요. 근데 지금도 계속 궁금증은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나라에서 말한 방침 이전에 교회의 말을 먼저 들어야 하는 건가? 이제 그런 궁금증? 마르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형아님 얘기 들으면서 생각이 든 거는 나라에서 우리를 물론 지키기 위해 가지고 이제 뭐 인원 제한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리 두기도 하라고 하지만 사실 저는 그거 이전에 내가 복균자일 수도 있으니까 남한테 혹시 옮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거리를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인원 제한도 들어가고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은 제가 뭐 진짜 교회에서 엄청 지탄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교회에 무페이로 일할 인력이 딸려서 아니면 헌금이 덜 거쳐서 자꾸 대면 예배를 권하는 거라고 생각도 해요. 사실은. 예. 아니면은 저같이 이제 자꾸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지다 보면은 사실 대면 예배 할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유튜브만 틀면은 내가 원하는 이제 목사님들 이제 계속 들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근데 목사님들 입장에서 이게 되게 굉장히 큰 손해일 거예요. 왜냐면 목사님들한테는 머릿수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멀어지지 않게끔 자꾸 대면 예배를 요구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게 형아님이 충분히 고민할 거리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형아님이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기적이구나라고 자책하지 말고 그냥 우선은 내가 복균자일 수도 있으니까 그냥 우선 남을 위해서 난 나가지 말아야지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지금 우리한테 이런 어려운 이제 상황을 주셨잖아요. 그게 이제 어떤 뜻인지 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이미지는 피해를 주지 않는 이미지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고집 갖고 자꾸 하지 말라는 거 하면은 더 하나님 예수님 욕먹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되게 교회에서 막 나오라고 해도 안 나갈래요. 제가 마르타님하고 처음 방송했던 게 주제 코로나였는데 네. 그때 제가 얘기를 했던 게 우리가 일제시대나 뭐 어쨌든 기독교를 정말 탄압하려고 예배 드리지 말라. 너네 거기 예수 믿지 말고 우리 따라라 일본을 뭐 이렇게 했으면 내 목에 칼이 들더라도 예배를 사수하는 게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스탠스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믿지 않은 사람들한테 칼을 들이미는 상황이잖아요. 맞죠? 이번에 최근에 또 교회 나서 또 교회라고 맞아. 기사가 나더라고요. 71명? 네. 그래서 네. 형아님이 이기적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사실 굉장히 이기적인 게 그런 생각이 들고 제 신앙관에선 그러니까 제가 어쨌든 청년부 회장인데 안 나가요. 그리고 지난주에 뭐 다른 청 같은 경우에는 임원 모임도 하고 하는데 이제 제재가 들어갔지만 지난주엔 제재가 없었는데도 우리 임원 모임 하지 맙시다라고 하고 저기 온라인 예배를 드렸어요. 어떻게 교회 구성원 입장에서는 제가 쟤는 왜 회장인데 왜 저럴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게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는 방향성이 맞다고 보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면 좋죠. 나도 좋던데. 하지만 그게 우리가 나 좋으려고 예배 드리고 나 좋으려고 하나님 믿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교회 사람들이 봤을 땐 제가 굉장히 이기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쩌면 제가 그 불만 있는 걸 꾹꾹 참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말을 잘 못해요. 그냥 그래서 저만 행동을 해요. 그래서 뭐 최근에 뭐 그 전에도 코로나 초기에도 뭐가 있을 때 목사님한테 저 이제 예배 못 나올 것 같아요라고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 주에 뭐 물론 제재가 생겨가지고 다 같이 못 나오긴 했지만 그런 식으로 저는 행동을 하긴 하는데 좀 그런 것 같아요. 금마무리. 네.
저희가 시간이 지금 얼마 안 남았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님이 급 마무리한 거 이해하시고요. 형아님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저희 기상청의 메인 코너죠. 마미곰의 마미곰의 그것이 알고 싶다. 첫 번째 고정 질문입니다.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형아님? 저는 제가 행복하다고 결정하면 행복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결정을 한다, 행복을. 형아님하고 친해지고 싶다. 네. 그럼 빠르게 갈게요. 당신에게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유일한 공감자이신 것 같아요. 오, 공감자요? 저는 친구들한테 네. 비밀을 잘 못 나누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저의 유일한 모든 걸 알고 계신다라는 그거 네. 하나만으로도 네. 좀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된 것도 있고. 오, 저 감동받았어요.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세 번째 고정 질문입니다. 어떤 크리스찬이 되고 싶으세요? 저는 사실 바라는 건 너무 많은데 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크리스찬이 되고 싶어요. 세상의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 이기는 믿음. 뭐 처음에 고졸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사실 하나님 나라의 고졸 대졸은 사실 아무 의미 없잖아요. 오, 그럼요. 네, 맞죠. 저는 거기 흔들리고 싶지 않았지만 사실 네. 너무 많이 흔들렸어요. 이렇게 백수가 된 이후로 계속해서 넘어지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뭐 전혀 몰랐어요, 저는. 많이 넘어지고 또 뭐 돈에 대한 것도 그런 것들에 연연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되게 묵직하고 네, 똘똘하고 맞아요. 꽉 찼네요. 본인이 다니시는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이거 제일 싫어하시거든요. 네, 마라톤이. 극혐이에요. 네. 근데 저는 저희 담임 목사님을 사실 네. 고마움이 되게 많거든요. 왜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가 약간 빌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네. 그때쯤에 수요 예배나 철야 예배를 가면 정말 이상했어요. 왜냐면 뭐 책 쓰신 분이 오셔서 구연동화 하시다가 책 파시고 편백나무 와서 팔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베개 네. 같은 걸 저는 네. 그걸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왜 그러지? 왜 자꾸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 자리를 비우고 이런 분들을 데리고 와서 자꾸 판매를 하시지? 이런 의아함이 되게 많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뭔가의 사건이 터지고 목사님이 바뀌셨어요. 근데 목사님이 바뀌고 나서 수요 예배랑 금요 예배가 회복되더라고요. 평온해졌어요? 말씀으로. 사람들이 이전보다 훨씬 더 많아지고 더 뜨거워지고 그래서 사실 저는 그 모든 불미스러운 일과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계획하심에 온 담임 목사님이 그냥 감사했던 것 같아요. 비곰님은 대면 예배 하라고 그래서 그 얘기 들었어요. 제가 그걸 듣고 유튜브를 다시 봤거든요. 근데 저는 못 느꼈거든요. 케바케인가 봐요. 근데 뭐 굳이 한 말씀을 하자면 말씀을 드리자면 담임 목사님이 좀 청년들을 생각한다라는 티를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뭐 네. 청년- 매일 쓰세요. 매일. 메일을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